안녕하세요. 더 딥 다이브입니다. 혹시 매달 그 ESG 보고서 마감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 계신가요? 특히 물류나 운송업계에 계신다면요. 이거 정말 공감하실 텐데 복잡한 데이터 정리하고 또 다양한 기준 맞추느라 정말 힘드실 거예요. 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G-Elixir API 콘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기술이 그 복잡한 ESG 보고 과정을 자동화해서 시간 절약은 물론이고 정확성까지 확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또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반갑습니다. 사실 물류 분야 ESG 보고 이거 까다로운 건 맞습니다. 왜냐면요, 운송수단별로 탄소 배출량 계산법이 제각각이고요. 또 여러 단계를 거치는 운송 과정에서는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죠. 그리고 또 화주별로 어떻게 배출량을 배분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배분 기준도 문제네요. 네. 여기에다가 뭐 GLX 프레임워크라든가 아니면 ISO 14083, 그러니까 ISO 14083 같은 국제 표준 준수 요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 투자자, 고객사, 뭐 내부 부서까지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보고를 요구하니까요. 이게 기존 방식으로는 정말 시간과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했죠.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요. 정말 복잡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G-Elixir API 콘솔이라는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풀어낸다는 건가요? 그 핵심적인 자동화 과정 좀 단계별로 짚어주시죠. 네.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단계요? 네. 첫 단계가 바로 데이터 수집과 정제인데요. 데이터 수집. 이게 첫 단추군요. 맞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사용하는 운송관리 시스템, TMS나 창고관리 시스템, WMS, 아니면 ERP 같은 시스템에 데이터가 흩어져 있잖아요. 이걸 API 호출 한 번으로 특정 기간 동안의 운송 데이터를 자동으로 쫙 모으는 겁니다. API 호출 한 번으로요? 네. 심지어 뭐 잘못된 입력된 데이터나 오류 데이터까지 시스템이 알아서 걸러내 준다고 해요. 와, 그게 가능한가요? 자동으로요? 그럼 기존 시스템이랑 연동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처음에?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뭐 초기 시스템 연동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일단 한번 구축해 놓으면 그 이후로는 정말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걸 넘어서요. 오류를 제거하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보정해서 데이터의 품질 자체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깨끗한 데이터가 정확한 분석의 시작이니까요. 하긴 데이터가 정확해야 분석 결과도 믿을 수 있겠죠. 품질 확보가 핵심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2단계는 뭔가요? 네, 이렇게 잘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2단계 다차원 분석 처리로 넘어갑니다. 다차원 분석 처리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여러 각도에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전체 운송 과정을 개별 구간별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운송 체인 요소, TC라고 부르는데 각 단계별 배출량을 따로 분석하는 거죠. 뭐랄까 긴 여정을 구간별로 끊어서 상세히 살펴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쪼개서 본다. 그렇죠. 그리고 또 비슷한 특징을 가진 운송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 서울까지 냉장 컨테이너 운송 이런 식으로요. 이걸 운송 특성별 TOC로 묶어서 패턴을 분석하고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이때 뭐 화물 없이 빈 차로 이동하는 비율, 즉 공차율 같은 비효율적인 부분도 파악할 수 있고요. 업계 평균이랑 비교하는 벤치마킹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배출량만 그냥 뭉뚱그려서 보는 게 아니라 여정의 각 단계,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운송들을 그룹지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할 기회를 발견한다. 이런 거군요. 훨씬 입체적인 분석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개선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3단계는 뭔가요? 표준이랑 관련된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3단계는 표준 매핑 및 검증입니다. 2단계에서는 앞에서 분석된 데이터를 GRICC 프레임워크나 ISO 14083, ISO 14083 같은 국제 표준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 즉 매핑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표준을 잘 준수했는지 시스템이 스스로 검증까지 해줍니다. 오, 검증까지 자동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ISO 14083, ISO 14083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아예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대조하고 검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와, 국제표준 준수 여부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준다니 이건 정말 규제 대응에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특히 그 ISO 14083, ISO 14083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단계는 역시 보고서 생성이겠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은 맞춤형 보고서 생성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보고서만 딱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목적이 다른 4가지 유형의 보고서를 선택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4가지나요? 와, 그렇게 많아요? 어떤 보고서들이고 각각 어떤 목적을 가지나요? 너무 복잡한 건 아닌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제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는 자사 기본 보고서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회사 전체의 탄소 발자국 현황을 딱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영진 보고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기초 자료로 쓰기 좋죠. 아, 전체 그림을 빠르게 파악하는 용도군요. 핵심 요약본 같은 느낌? 네,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자사 상세 보고서입니다. 이건 기본 보고서 내용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구간별 분석, TCE나 유형별 분석, TOC 같은 심층 분석 결과가 들어가고요. 뭐 톤킬로미터당 배출량 같은 효율성 지표도 나오고 심지어 만약 우리가 운송 방식을 이렇게 바꾸면 배출량이 얼마나 줄어들까 하는 와레스프 시나리오 분석과 AI 기반의 감축 방안 제안까지 포함됩니다. 와, AI가 감축 방안까지 제안해 준다고요? 네, 훨씬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실질적인 개선 활동을 위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죠. 야, 이건 정말 인상적인데요. 단순 보고를 넘어서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나머지 2개는 고객사, 그러니까 화주를 위한 보고서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가 화주사 기본 보고서인데요. 이건 특정 화주에게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해서 할당해 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화주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스코프 3, 즉 스코프 3 배출량, 다시 말해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을 파악하고 보고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필수적인 정보죠. API 호출 예시를 보면 뭐 시퍼 코드 같은 걸로 특정 화주, 예를 들어 SLX001 이렇게 지정하고 배출량 할당 방식, 뭐 웨이트 디스턴스 같은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화주사 입장에선 정말 꼭 필요한 정보겠네요. 그럼 마지막 4번째 보고서는요? 네 번째는 화주사 상세 보고서입니다. 이건 화주사 기본 보고서 내용에다가 아까 자사 상세 보고서에 있던 심층 분석 기능들 있죠. TCO2 분석, 배출 강도, 시나리오 분석, AI 제안 같은 것들, 이걸 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화주사랑 협력해서 탄소 감축 방안을 논의할 때 아주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화주사와의 관계에서도 투명성을 높이고 또 함께 탄소 감축을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니까 D전자에 납품하는 어떤 기업이 이 기능을 사용해서요. 기존에 무려 2주나 걸리던 17개 항목짜리 보고서 작성을 단 10분 만에 완료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사례가 있죠. 2주가 10분이라니 이건 뭐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도 고객사로부터 이런 상세한 배출량 데이터를 요청받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이 기능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이런 시간 절약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더 좋은 건 이 모든 보고서를 매번 수동으로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아, 그것도 자동인가요? 네. 그 HTTP 자동 생성 기능이라고 해서 이걸 설정해두면 예를 들어 매월 1일 오전 9시에 특정 보고서, 뭐 회사 상세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모든 화주사의 상세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지정된 이메일이나 웹북 같은 것으로 보내주는 거죠. 이야, 정말 자동화라는 말이 딱 맞네요. 거의 뭐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반복적인 작업은 기계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건 알겠는데 사실 편리한 만큼 중요한 게 신뢰성이잖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보고서 결과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뭐 시스템 오류라든지 부정확한 계산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신뢰성 문제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GLC API 콘솔은 이 부분을 위해서 3단계에 걸친 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3단계 검증이요? 네. 먼저 1차적으로는 입력된 데이터 자체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값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작지는 않은지, 필수 정보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아, 입력 데이터부터 확인한다? 그렇죠. 그리고 2차로는 GLC 프레임워크나 ISO 14083, ISO 14083 같은 표준에 따른 계산 로직이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시스템이 검증합니다. 계산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는 거죠. 마지막 3차로 최종 생성된 보고서 내용들 간에 혹시 논리적인 모순이나 불일치는 없는지 이걸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오, 3중 검증 체계라 확실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자동화된 결과라도 충분히 믿고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정확성과 자동화는 단순히 그냥 편리하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규제의 대응이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그 EU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CBAM이라고 하죠. 이 CBAM 보고 항목들을 자동으로 포함해서 생성해 준다거나 또 우리나라의 K-텍소노미,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적합성 평가를 지원한다거나 그리고 TCFD 같은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기준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들을 딱 구조화해서 제공하는 시기죠. 아, 이제 이런 국제 표준이나 규제 준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군요. 해외 사업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글로벌 투자 유치를 고려하는 기업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능이 되겠네요. 규제 준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이런 기능을 도입해서 눈에 띄는 효과를 본 기업 사례,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이 물류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자료에도 있던데요. 네, 그 이 물류 사례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보면 도입 전에는 보고서 작성에만 월 평균 80시간을 썼다고 해요. 80시간이요? 와. 네, 그리고 오류율도 무려 12%나 되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데이터 검증을 위해서 외부 기관에 분기마다 꽤 큰 비용을 지출했고 데이터 오류 때문에 화주 클레임도 잦았다고 합니다. 아, 비용에, 시간에, 클레임까지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GLC API 콘솔을 도입한 후에는요. 보고서 작성 시간이 월 20시간으로 확 줄었습니다. 97.5% 감소죠. 80시간이 20시간으로 97.5%. 와. 네. 그리고 오류율은 0.3% 미만으로 뚝 떨어졌고요. 당연히 외부 검증 비용도 절감했고 무엇보다 화주 클레임이 6개월 연속 0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6개월 연속 클레임 제로.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월 80시간이 20시간으로 줄었다는 건 사실상 그 보고서 작성 업무 자체가 거의 사라진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한 달에 거의 10근무일 가까이 투입되던 시간이 고스란히 확보된 거니까요. 와, 그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다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자료에 보니까 한 CEO가 이런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이제 보고서는 주일내기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실제 탄소를 줄이는 데 집중하죠. 라고요. 이게 바로 이 기술의 핵심 가치를 딱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아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현재 ESG 보고서 작성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고 계신가요? 방금 들으신 이물류 사례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물류 및 운송 분야의 그 복잡한 ESG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일렉 API 콘솔이라는 자동화 솔루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복잡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다양한 국제 표준과 이해관계자 요구에 딱 맞는 신뢰성 있는 보고서, 그것도 여러 유형으로 맞춤 생성해주고 심지어 자동화까지 가능하다는 점이었죠. 보고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보고 작업에서 기업을 해방시켜서 진짜 중요한 목표, 즉 실질적인 탄소 감축 활동에 기업의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일 겁니다. 결국 정확한 측정과 보고는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니까요. 그렇죠. 정확히 알아야 뭘 바꿀지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업무나 관심사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생각을 유도하는 톤으로. 오늘 우리는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효율적으로 보고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보고 업무의 부담을 덜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확인했죠. 자,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손에 정확하고 상세한 보고서가 들려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고서에 담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탄소 중립을 향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어떤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보고서 다음의 행동, 액션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딥다이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